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나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1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 맛.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파주에서 시작됐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연천 그리고 한강 이남의 김포에서 세 번째로 발병이 됐고요. 다시 파주에서 네 번째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한 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어미돼지 3마리가 잇따라 유산을 했고요. 한 마리가 폐사하는 등 걱정이 된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네, 방역당국은 긴급 방역 작업을 벌이고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밤새 정밀 검사했는데 결국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네 번째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요. 어미돼지 200마리를 포함해 돼지 2,3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인데요. 마음이 정말 안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발생 장소인 연천군 백화면 농가와 6.9km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한 농가인데요. 주변에 있는 농가들은 방역 다시금 좀 철저히 해주시고 외출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기후의 영향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 등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농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남부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여름에 시설하우스의 온도를 내려주는 쿨네트 설치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가 최근에 나왔다고 합니다. 관련 기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충남부여군 농업기술센터 시설채소팀장 정종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여름 부여군에서 실시한 쿨레트 설치 시범 사업, 어떤 사업인 건가요? 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고온과 폭염의 발생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설하우스 내 고온으로 인한 각종 병의 발생 및 고온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작업 편리성을 증대시키고자 쿨레트 설치 시범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올해 여름에 이제 쿨레트 설치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하셨는데 실제로 작물 재배에 좀 효과가 나타난 건가요? 어떤가요? 예, 네. 올해 딸기육묘 내농가 수박 재배 한 농가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했는데 시설하우스 내 온도를 낮춰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태양광선 중 열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적외선은 반사시키고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가시광선은 투과시켜 식물의 생장이 좋고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하여 생산량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네. 특히 여름철 고온기 시설하우스 내 온도를 6 내지 7도씩 낮추는 효과가 있어 고온 피해 예방과 작업 능률도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왜 쿨레트 시범 농가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네, 올해 시범사업 실시 농가의 말씀을 따르면 딸기 육묘장에 쿨레트를 설치하고 보조적으로 개폐 시설을 활용하니 고온 스트레스에 의한 생육 저하 현상이 줄고 전반적으로 그 설치 전보다 묘의 품질이 좋아져 우량묘를 생산할 수 있었다면서 사업 효과에 큰 만족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이 딸기 농가와 수박 농가에서 쿨레트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 또 어떤 작물에도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처럼 올해는 딸기와 수박 재배 농가의 시범 사업을 실시했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멜론, 토마토, 상추, 고추 등 적용 작목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을 보신 시설 농가에서 쿨레트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일반 농가에서 쿨레트 설치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갈까요? 예, 장목 및 그 하우스 시설 형태 또 규모에 따라 다른데 쿨레트만 설치할 경우 하우스 한 동, 즉 660제곱미터당 한 170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네, 저 쿨레트 보급이 또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혹시 뭐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예. 앞으로도 그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과 고온 피해가 예상되므로 시설원의 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보급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한 2헥타 규모의 한 1억 원 정도의 군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뭐 이 쿨레트를 통해서 고온 피해가 최소화됐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가락동 365에서 주목해볼 농산물은요, 부추와 아스파라거스인데요. 두 품목 모두 두 곳의 농산물 시장의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추와 아스파라거스 농가에서는 조금 더 면밀히 오늘 방송을 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24일 화요일 방송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반입 물량 보시죠. 과일 1,166톤, 과일과채 864톤, 일반 채소 4,607톤 반입됐습니다. 총 6,639톤 들어왔고요. 네, 어제 들어왔던 물량보다 361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반입 물량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시고요. 오늘 총 6,639톤 들어왔습니다. 네, 역시나 362톤 더 증가했는데 보시면 과일이 좀 더 많이 들어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채소 상황 보죠. 열무 97.25톤 들어왔고요. 어제 95톤 정도 반입이 됐었는데요. 어제보다 1.2톤 더 많이 반입이 됐습니다. 열무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1,775원, 최고가 2,000원, 최저가는 1,698원이 되겠고요. 네, 어제 2,507원, 오늘은 시세가 좀 떨어졌네요. 등락가 보시면 732원 하락한 평균가 1,775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도록 하죠. 보시면 계속해서 좀 등하락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9월 5일 가격 1,359원이었는데요. 이 가격이 최근 한 달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4일 만에 급상승하는 모습 보였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16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올라주면서 17일 가격은 또 4,900원대 시세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가격은 이간주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고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다시금 뚝 떨어진 모습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1,775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생고추입니다. 162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168.3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한 6.3톤 정도 줄었습니다. 풋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55,001원입니다. 최고가 63,000원, 최저가 45,5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45,835원이었는데 오늘은 55,001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9,166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풋고추 상황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입니다. 8월 26일이 가장 이 기간 중 높은 가격을 형성했네요. 75,494원이었고요. 그런데 8월 31일, 8월 말일이 되면서 4만 원대까지 시세는 다시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9월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잡나 싶었는데 그 이후에 하락과 상승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17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더 떨어졌습니다. 오늘 가격 55,000원대입니다. 네, 다음 품목은 파입니다. 285.8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288.3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2.4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014원, 최고가는 2,280원, 최저가는 1,870원에 거래됐고요. 네, 어제 2,609원, 오늘은 2,014원입니다. 어제보다 595원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9월 20일 가격 1,620원이었고요. 그 이후에 소폭 오르긴 했지만 20일 기점으로 정말 크게 올랐습니다.
9월 23일 가격 2,830원, 거의 3,000원에 가까운 가격을 형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좀 더 떨어졌습니다. 오늘 가격은 2,28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시금치도 보겠습니다. 49.22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48.96톤, 한 49톤 정도 들어왔고요. 물량 차이 크지 않죠. 한 0.2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금치 4kg 상품 기준 평균가 17,126원입니다. 최고가 21,000원, 최저가는 14,7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20,073원, 오늘 시세가 더 떨어졌네요. 어제보다 2,947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도록 하죠. 9월 18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32,500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이후에 뚝 떨어지는 모습 보였다가 20일부터 22일까지는 좀 비슷한 시세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23일 기점부터 좀 떨어지는 모습을 봤죠. 9월 24일 21,000원, 오늘 가격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부추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주 부추 상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부추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83.66톤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는 89.32톤 들어왔고요. 어제보다 물량 5.6톤 더 줄었습니다. 영양부추 200g 상품 기준 평균가 1,383원, 최고가 1,400원, 최저가는 1,35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1,341원, 오늘은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42원 더 오르면서 오늘 1,383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부추 500g 상품 기준 평균가 보시죠. 1,290원, 최고가는 1,800원, 최저가는 1,2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1,503원, 오늘은 1,290원으로 어제보다 213원 하락했습니다. 부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9월 19일 1,450원이었다가요. 바로 다음 날 상승 흐름을 좀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또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그래도 20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지금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오늘 가격 1,800원입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시죠. 8월 26일 2,127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 형성했다가 9월 초반 들면서까지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5일 이후로 다시 한번 반짝 올랐죠. 9월 9일 때 올랐다가 하지만 다시 떨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고요. 하지만 16일부터 오늘까지는 소폭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오름세 보였습니다. 오늘 가격 1,290원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그리고 흥천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1,450원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 구리시가 1,4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평균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가 가장 높았네요. 1,160원에 낙찰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흥천군 1,143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가락동에는요,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부추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또 이 시기에 환절기 때 특히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우리 몸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게 부추잖아요. 부추에 대한 경매 상황은 바로 이대영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청가 이대영입니다. 네. 뭐 요즘 그게 유행이라면서요. 어떤 거요? 이대영 이어라 막 이러면서 그렇죠. 이경화 이어라. 예, 그렇죠. 예. 뽕필이 나시는데요. 아, 그래요? 예. 예. 얼굴은 클래식인데. 네. 아니, 그나저나요. 와, 좀 오늘은 유난히 정말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좀 봐요, 지금 여기 좀 추워요, 지금. 아, 조만간 닭되기 있습니다. 닭살이 많이 올라오셨네요. 그래도 또 좀 닭이 되겠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항상 보면 즐거운 분이시고요. 오늘 또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예. 저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그랬는데 좀 파마를 하셨어요? 아, 파마가 됐는데요. 예. 예, 부추가 이렇게 반듯하게 잘 자라야 하는데 이렇게 자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파마를 좀 해봤습니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예. 부추에 대한 좀 품질 부분을 정확히 표현해주고자 예. 입이 먼저가 아니고 머리로 먼저 이렇게 좀 그럼요. 꼬실꼬실하게 부추가 좀 말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렇죠. 또 이렇게 노란빛이 또 도르면 안 됩니다. 네. 진한 녹색을 띄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부추 수확할 때는 어떻게 삭발을 하시겠네요? 아,
내년에 이거 3년까지 우려먹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서두도 이야기했지만 예. 이 시기에 감기에 걸리신 분들 참 많이 계세요. 예, 예. 하지만 또 부추가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또 작물 중에 하나잖아요. 아, 그렇죠.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게 뭐 감기뿐만 아니라 지금 명절에 남은 음식들 지금 많이 드셔가지고 또 해치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먹어서 소화불량이나 또 위쪽에 좀 안 좋은 경우가 생기는데요. 부추를 드시면 그런 또 따뜻한 기운이 있다 보니까 소화도 잘 되고요. 또 즙으로 또 해 드시면 더더욱 효과를 발휘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몸에 kok으로 좋은 우리 부추입니다. 팔방미인인데요. 부추 지금 전반적인 경매 분위기는 좀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예, 그렇죠. 어제가 그 밤과 낮의 기온이 그 길이가 똑같은 추분이었습니다. 추분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가을 추수가 시작되고요. 또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편성했는지 부추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부추 분위기가 좋은 건 우리 견매사님이 이렇게 머리처럼 이렇게 이런 부추는 안 돼요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파마하고부터 좀 좋아졌다면서요. 아, 예,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뭐 경매 분위기는 좋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반가운 소식인데 예, 예. 지난주 대비 반입량이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오늘 반입 물량이 84톤인데요. 지난주에 대비해서 반입량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가을 장마와 태풍 영향으로 각 지역별로 피해를 좀 입었고요. 또 기온이 내려가다 보니까 생육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좀 감소가 됐는데요. 더더욱에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하절기 부추 지역이 강원도 쪽으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기온이 하락될 때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육 비전이 좀 두드러지게 좀 안 좋았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지금 뭐 지난주 대비 양은 좀 줄어든 상황이지만요. 경매 분위기가 좋다고 하니까 그에 따른 또 시세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난주 대비 오늘 경매가 얼마 형성한 상황인가요? 지금 오늘 특 상품 기준에서 800원에서 1,300원대가 형성됐는데요. 이는 어제보다는 조금 좀 떨어졌는데 지난주에 명절 이후에 또 극심한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좋지 않았던 지난주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시세가 개선된 상황입니다. 네, 어느 정도 좀 개선된 거예요? 지금 한 300원에서 500원 정도 단에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좀 올랐죠.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정도 지금 오늘 뭐 시세 형성은 지금 보면은 한 800원 좋은 가격에 1,300원까지 지금 예.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정도 시세면은 평년 시세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평년 시세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물량 감소에 인해서 지금 고단가를 엽채로 나는 그런 게 많이 고단가입니다.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유난히 올해 그 하절기 때 저단가가 꾸준히 유지가 됐거든요. 그에 비하면 지금 이 안정적인 시세를 유지하는 게 그나마 또 저는 양호하다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좀 뭐 평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좀 무리 없는 시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또 부추가 우리 몸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만큼 또 좋은 품질의 부추가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 예. 참 이쁜 부추 들고 오셨어요. 예, 전반적으로 반입되는 부추 품질 한번 점검해 볼까요? 품질들은 뭐 저마다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우천이나 태풍 피해로 인해서 상품성 저하가 좀 있었습니다. 생육도 부진했지만 잎끝이 고사를 하거나 백납이라든지 병기가 좀 많이 생겼는데요. 산지에서는 이런 물건을 출하 안 하려고 선별을 많이 해주시지만 아무래도 명절 이후에 이런 또 품질 저하품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또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지금 한눈에 봐서는 좀 좋아 보이지만 가장 좀 좋은 품질의 부추를 좀 가져오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 시기에 지금 더 신경을 써야 될 품질 면에서 좀 산지에서 좀 뭐 정보를 주자면요. 아, 어떤 부분 그렇죠. 신경 쓰면 품질을 좀 더 그렇죠. 농가에서는 도움이 될지. 예, 지금 경매사님들이 항상 이렇게 나오시면 선별을 많이 강조해 주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부추도 이 뿌리의 청결도 또 잎의 깨끗함, 또 적당한 길이 기준에서 선별해 주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 그렇게 했을 때 가격이 많이 나오시는데요. 지금 농가에서 좀 부탁드리는 거는 아까도 선별도 중요하시지만 지금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으세요. 건강을 또 돌보시면서 또 선별 작업 잘 해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좋은 품질의 부추들이 좀 올라와줘야지만이 또 예. 시세에 거스른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견매사님 전반적으로 지금 뭐 명절 전에는 우리 태풍 링링의 영향이 있었고요. 예, 그 예, 이후에도 타파까지 지금 주말 좀 맘 졸였던 그런 주간이었어요. 예. 전반적으로 이런 태풍에 대한 영향 좀 많이 받은 상황인가요? 그렇죠. 뭐 네. 비 피해도 있었지만 태풍 피해가 좀 많았는데요. 지금 포천 지역이나 이천 지역 그리고 강원도 일부 지역이 하우스가 좀 무너지거나 또 비닐이 찢어져서 그 복구 작업을 하느라고 지난주에
작업을 쉰 지역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그 상품성 저하가 태풍 영향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끼쳤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부추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습한, 이 물기 약한 작물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태풍의 영향을 좀 고스란히 받은 상황이고요. 예. 하지만 우려할 정도의 좀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지금 빠르게 복구하고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좀 물량이 적고 있는데 네. 빠른 좀 회복을 하자 다음 주면 어느 정도 궤도에 다시 오를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습 중이고요. 다음 주면 그래도 뭐 큰 무리 없이 네, 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주신 이제 지역들, 그러니까 주출하 지역을 한번 짚어볼게요. 예, 네. 지금 부추를 취급하는 5개 첨가마다 그 출하 지역 비중이 좀 많이 틀리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경기도 이천과 양평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홍천, 원주, 춘천을 이르는 강원도 지역과 여주 그리고 구리, 강동, 하남 지역 순으로 지금 반입되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은 비중 차지하는 쪽이 지금 경기도 지역인 거죠? 예, 그렇죠. 대부분 경기도 지역입니다 지금. 네. 지금 전반적으로 좀 중도 메인들의 좀 구매력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우리 예, 경매사님이 방송 전에 제가요, 경아 씨 원래 이름이 굽신이었어요. 이랬단 말이죠. 예. 하도 굽신이었다고. 이게 좀 무슨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키가 좀 상당히 큰 편인데요. 네. 여기 시장에 상인들이나 아니면 처음엔 출하주들한테 제가 많이 굽신됐는데 지금은 또 중매인까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시장에 맞춘 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도 메인들한테 굽신하다 보니까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요거 하느라고 네. 제가 여기 최적화된 키인데요. 제가 하여튼 좀 그렇게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도 메인들에게 좀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좀 굽신굽신해서 키까지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구매력은 좀 좋아졌겠네요. 그렇죠. 구매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육 부진으로 좀 물량이 적어진 데다가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그 전반적인 채소가 좀 비싸다 보니까 그냥 부추도 덩달아서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또한 또 고단가를 또 이렇게 내고 있는 지방 주문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지금 시세 부분은 괜찮은데요. 지금 부추 시세가 지금 1,000원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나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품질을 사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게 또 이번 주 한 주의 특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시기에는요, 철저한 선별로 고품질의 좀 부추들을 올려주셔야만이 그렇죠. 좀 더 좋은 시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좋은 시세 받기 위해서 너무 또 굽신굽신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당당하게 깊혀고. 네. 이번에는 좀 키가 2cm 정도 자라도록 좀 뻣뻣하게 한번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좀 사실 뭐 경매 흐름 이렇게 좀 가격 계속 진행될까요? 좀 시상승의 여지는 없을까요? 예, 그렇죠. 지금 꾸준하게 소비들은 되고 있고요. 또 물량들은 이렇게 늘 그런 예상이 좀 안 됩니다. 지금 또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세는 요 시세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일별 또 반입량 차이가 크다 보니까 여기가 또 갑자기 확 뛸 수도 있으니까 이번 주 한 주 기대해서 출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매사님. 제가 좀 몸이 으슬으슬하고 좀 몸이 좀 차기 때문에 예. 몸을 따뜻하게 좀 부추는 부추는, 예. 저한테 주시고 제가 오늘 부추전을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오늘 경매가 800원에 1,300원까지 지금 형성한 부추입니다. 아무쪼록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좀 더 좋은 품질의 최고 품질의 부추들 가락동으로 올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경매 상황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경아 팜캐스터와 이대영 경매사님이 부추 경락가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좀 네. 전해주셨는데요. 양평에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양평군 양동면 부추 축제가 이번 주말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으로 인해서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다고 하네요. 네, 양동면은요, 양평군 안에서 최대 양돈 단지가 위치한 곳입니다. 양평군 전체 돼지 사육 수 5만 2천여 마리 중에서 80% 정도가 사육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양동면 부추축제위원회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유입과 확산 예방을 위해서 취소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양동부추는 양동부추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172개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데요. 식감이 좋고 또 다양한 건강 효능을 잘 품고 있어서 매년 12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양평의 효자 농작물인데 이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무산돼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참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겨서 마음이 정말 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양평군 양동면 부추축제가 지난 2014년부터 지금 시작이 됐으니까 올해 4번째 축제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재배 농민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축제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올해 못하신 못까지 2배로 더 멋진 축제를 여시도록 저희가 좀 기대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도 양동부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드리겠습니다.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가에서 부추 축제까지 없애는 큰 결심을 한 만큼요. 양돈 농가에서 더 이상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한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모두가 방역과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조혜담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판장에 부추 가격 동향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지역에 가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포터 조혜담입니다. 오늘은 가락동과는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전라도 광주 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열심히 또 달려왔는데요. 지금 이곳은 현재 부추 경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최근 날씨로 인한 피해는 없었는지 우리 호남청과의 부추 경매사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추 경매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주 호남청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광우 경매사라고 합니다. 네, 경매사님 반갑습니다. 인물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경매사님 저희가 지금 이곳을 또 2달 전에 왔었거든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날씨가 정말 막 더웠어요. 네. 아직까지 덥기는 하지만 그때에 비해서 좀 날씨가 많이 풀렸다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렇게 좀 일교차가 있게 되면 예. 좀 우리 품질 관리할 때는 좀 어때요? 주롱 부추 같은 경우는 날씨가 일교차 심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품성들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 타파 영향도 있고 우기도 있었기 때문에 출하 당시 보면은 습이 찬다든가 또 병충해로 인해서 끝이 탄다든가 네. 아니면은 또 출하 시기를 놓쳐서 우짜란다든가 이런 영향으로 해서 가격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또 태풍 타파 이야기를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또 부추 산지에는 피해가 없었는지 이야기 좀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이쪽에 강주권 주위에는 커다란 피해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소량은 영향은 있었으나 네. 대촌이라든가 여기 인근의 나주 군계에서 많이 출하가 되고 있는데 노지 부추 같은 경우는 좀 피해가 있고 하우스 부추 같은 경우는 물론 하우스에 이렇게 있으니까 커다란 피해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노지 부추 같은 경우는 어떤 피해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습이 차고 아무래도 병충해가 이렇게 달라들게 되죠. 달라들면은 끝이 탄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병들이 청해서 출하가 어려워지는 이렇게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네, 아무래도 좀 그럼 반입량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오늘은 또 어느 정도 반입이 됐어요? 평일 보면은 저희 가락동 비에서는 양은 뭐 적습니다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900에서 네. 1100박스 정도 이렇게 출하가 됐습니다. 오늘 역시 그 정도 양은 출하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반입량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지금 가락동가는 지금 키로당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락동은 뭐 500g이라든가 이렇게 그람 수를 다발로 이렇게 부추를 묶게 됩니다. 네. 근데 강주 이쪽 근교는 거의 다 통상적으로 4kg 단위로 해서 박스를 해서 출하가 되고 있고 네. 그렇게 판매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단위가 다르게 이루어지고 물론이죠. 있다라고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요. 좀 시세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오늘 얼마에 형성이 됐어요? 오늘 경락 가격은 좋은 상품을 해서 8,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9월 초순에는 다소 저가로 많이 형성을 했습니다. 보통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이렇게 형성을 했었으나 그로 인해서 물량들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걸 인해서 9월 중순 이후에 보통 8,000원에서 뭐 10,000원 정도 이렇게 많이 형성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좀 시세가 많이 그렇죠. 뛰어오른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 지금 농가에서는 이 금액을 두고 어떤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시던가요? 농가의 마음이나 농심의 마음은 뭐 제 마음과 같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좀 더 나오면은 좋고 네. 저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농가에서도 보면은 이 정도만 유지해도 좋다라고 네. 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네. 예. 그만큼 또 열심히 정성껏 또 키우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또 품질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아직까지 그래도 태풍으로 이 피해를 입은 이런 부추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인 거죠? 아니요, 소량은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1, 2년 전만 하더라도 농가분들이 선별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약했습니다만은 갈수록 농가들이 전부 다 됨으로써 많이 좋아졌습니다. 현재는 거의 품질이 떨어진 부추들은 거의 입하를 시키지 않고 그분 스스로가 좋은 상품 위주로 출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노지라든가 아니면 소농들이 일부
일부 좀 피해가 입은 상품들을 출하하는 경우는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 선별을 또 각별히 거쳐서 그렇죠, 소비자용품으로 그렇죠.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오늘 또 부추를 또 들고 나오셨어요. 네, 보기만 해도 파릇파릇하고 깨끗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특징 몇 가지 짚어주시겠어요? 예, 이 부추 같은 경우는 제호가를 받을 수 있는 부추였는데 강주는 4kg 상자 박스에 이렇게 로 해서 입하가 되고 있습니다. 입하가 되고 있고 그 박스 안에 가지런히 안에 채워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병해가 없고 끝이 탄다든가 아니면 흰가루병이 있다든가 이런 병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웃자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깨끗하고 진녹 색깔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도민 사장님들이 최고가로 이렇게 점수를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요 좀 정성의 정성을 거쳤다라는 느낌이 좀 물씬 전해지거든요. 예. 사실 명절 때는 우리 부추 굉장히 많이 또 찾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지금 한동안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이 경락가? 지금 올말이 되면은 주민들이 미수금을 이렇게 격리한다든가 이런 돈 관련해서 수요가 좀 감소하기 마련인데 이번에 그렇더라도 타파 영향이 전혀 없지 않기 때문에 출하량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로 인해서 보통 보합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보통 7, 8천 원에서 10,000원 정도는 형성하지 않을까 경매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또 경매사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요. 지금 아무래도 품질적인 부분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선별을 거쳐서 잘 올라오고 있고 또 금액도 큰 하락은 없이 좀 당분간은 보합세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항상 최고 경락가를 받는 또 우리 농산물은 존재하기 마련이잖아요, 경매사님. 그렇죠. 네, 끝까지 선별에 힘써주시고요. 우리 경매사님과 잠시 후에 다른 작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서부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부추 경매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과채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귤 보겠습니다. 오늘 35.9톤 반입됐고요. 어제 20.5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5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감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21,66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5,000원, 최저가 19,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2만 원대, 오늘은 조금 올랐습니다. 21,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095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9월 5일이 가장 낮았네요. 18,767원 기록했었고요. 이후에 좀 소폭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21,000원대 평균가입니다. 자, 이번엔 멜론 보겠습니다. 오늘 53.28톤 반입됐고요. 어제 44.11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9.1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머스크멜론 8kg 특품 기준 평균가 21,237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25,000원, 최저가 19,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19,000원대였는데 오늘은 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21,0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보다 2,119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9월 5일까지는 상승세였습니다. 5일 가격 보시면 32,672원을 기록했었고요. 하지만 5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21,237원입니다. 자, 이어서 무화과 보겠습니다. 오늘 22.51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3.41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0.9톤 감소했네요. 무화과 1kg 상품 기준 평균가 3,429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4,000원이었고요. 최저가 3,0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3,700원대였습니다. 오늘은 3,400원대 평균가 형성돼 있고요. 어제보다 303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8월 마지막 날까지는 상승세였습니다. 31일 가격 보시면 5,153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급락했고 9월 5일 이후에는 비슷한 가격이 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9월 17일 보시면 2,041원으로 30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었는데요. 하지만 17일 이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이면서 오늘 가격 3,429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자, 이어서 자두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41.99톤, 거의 42톤 정도 반입됐고요. 어제는 23.71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8.28톤 증가했습니다. 자두 추위 품종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23,729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8,000원, 최저가 2만 원이었고요. 자, 어제 23,000원대, 오늘도 23,000원대 기록하고 있네요. 소폭 상승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361원 가격 올랐네요.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9월 19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22,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22일부터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어제 가격 29,000원까지 올랐었는데 오늘은 1,000원 빠지면서 28,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8월 26일이 30일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5,688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하락하면서 지금 9월 9일 가격 보시면 17,000원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상승과 좀 하락을 반복하다가 지난주 이후로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23,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영천시 17,926원이었고요. 대구 북구는 24,494원에 거래됐습니다. 경북 청송군은 14,822원에 거래됐네요.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38,000원에 거래됐고요. 대구 북구가 이어서 35,000원, 청송군이 32,000원, 이어서 의성군과 예천군이 2만 원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평균가 중에서는 대구 북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24,494원이었고요. 이후에 영천시와 의성군이 17,000원대, 청송군이 14,000원대, 예천군은 16,000원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도 보겠습니다. 오늘 175.1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73.8톤이었습니다. 물량 차이 크지 않고요. 어제보다 1.327톤 물량 증가했습니다. 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5,40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2,000원이었고요. 최저가는 13,000원에 형성돼 있네요. 자, 어제는 15,000원대, 오늘도 15,000원대입니다. 어제보다 지금 소폭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어제보다는 177원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9월 19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12,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었고요. 이후에 좀 상승하는가 싶더니 20일부터 다시 하락세를 보이다가 21일부터 소폭 상승, 그리고 22일에는 가격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가격이 22,000원의 최고가 기록했고요. 이 가격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시겠습니다. 자, 8월 26일이 가장 낮았네요. 7,800원대였는데 이후에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보여왔습니다. 9월 9일 가격 보시면 2만 원대까지 가격이 상승을 했었고요. 다시 9월 9일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이후로는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네요. 오늘 가격 15,408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북 장수군 16,669원에 거래됐습니다. 강원 횡성군은 9,545원에 거래됐고요. 강원 인제군 11,514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6,000원 기록했고요. 인제군도 22,000원으로 2만 원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횡성군과 철원군 17,000원, 정성군이 16,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장수군이 평균가 중에서도 가장 높았네요. 16,669원에 거래됐습니다. 지금까지 과채과일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오늘의 채소 아스파라거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반입 물량부터 봐야겠죠. 0.8톤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는 1.5톤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0.7톤 정도 더 줄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7,439원입니다. 최고가 18,000원, 최저가는 16,5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14,643원, 오늘은 17,000원대까지 시세는 상승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2,796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아스파라거스 1kg 상품 기준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 가격이 가장 높았네요. 18,500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9월 21일 14,000원까지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부터는 다시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가격은 18,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9월 5일 기점부터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9월 9일 가격 1,568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그 이후부터 역시나 계속해서 평균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24일 오늘 가격 17,43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양구군 13,918원에 거래됐습니다. 충남 당진군 16,000원에 낙찰됐고요. 강원 춘천시 13,700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이 최고가 가장 높네요. 18,50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는 당진군이 가장 높습니다. 16,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학 팟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계속해서 가락동에서 생생한 경매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치에 이어서요, 우리 몸을 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최근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스파라거스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강병구 경매사님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이거 할까요, 경매사님? 아스파라거스. 아이고, 힘없네, 힘없어. 예? 경매사님 힘이 없어요. 그런가요? 예. 그럼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시작. 아스파라거스. 예. 슬픈 일이 있었나 봐요. 아닙니다. 아니, 그나저나 네네. 사실 요 시기부터 이제 우리 아스파라거스가 점점 이제 끝물로 접어들면서 양이 네네. 좀 줄어드는 시기이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최근 또 태풍까지 좀 저는 이제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네네. 우리 아스파라거스 좀 영향이 있었나요?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저 경북권으로 많이 피해를 줬지만 현재 아스파라 주산지인 강원도, 홍천, 춘천, 내면 이쪽으로는 좀 비껴간 부분이 있어서 다행히 큰 피해는 없습니다. 아유, 기분 좋습니다. 네. 아스파라거스가 아스파라거스. 비껴갔습니다. 네, 주산시 어쨌든 잘 비껴 나갔는데 네네. 교매사님, 양은 줄어드는 시기이지만요. 또 우리 아스파라거스 이제는 또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건 알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또 이제 몸매를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또 많이들 찾고 있는데 경매 분위기 역시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주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전체적으로 아스파라 반입 물량이 감소하면서 시세 전주 같은 경우 시세가 10,000원대 초반 중반에 형성이 되던 부분이 이제 10,000원대 후반으로 19,000원대까지 이제 상승했고요. 점점 물량이 줄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2만 원 이상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경매 분위기는 아주 화창합니다. 네. 네, 기분 좋습니다. 이 경매 분위기 좋을 때는 사실 경매하실 때 힘이 좀 나시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물량이 많고 비싸야 더 힘이 나는데 아스파라 같은 경우는 국내산 같은 경우는 4월부터 한 10월 중순까지만 수사가 되다 보니까 점점 물량이 줄어서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흥이 그렇게까지 막 나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다 보면은요, 물량이 적으니까 네네. 힘은 덜 들잖아요. 그렇죠. 아스파라 판매 자체는 그렇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맡고 있는 다른 품목들이 이제 성수출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량은 여러분 다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네. 아스파라만 줄어드는 상황이죠. 그렇죠. 반입량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한 네네. 어느 정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주까지는 일 반입 물량이 1.5톤에서 2톤 가량 반입이 됐었는데 지금은 1톤 미만. 한 1톤까지 작게는 한 6톤, 7톤까지도 지금 0.6톤, 0.5톤 이렇게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물량이 줄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음 주 되면은 0.5톤 미만도 반입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양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요, 일단 뭐 지난주랑 비교를 해봐도 확연히 차이를 보여요. 지금 한 절반 가까이밖에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상대적으로 저번 주 대비 한 근 절반 가량으로 물량이 확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지난주 대비 절반 정도 반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또 다음 주로 넘어가면 더 적은 양이 들어올 텐데 네, 맞습니다. 우리 마무리 시기 이제 아스파라거스를 지금 만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그럼 안 남았네요. 상대적으로 10월 중순, 작년 같은 경우는 좀 고온이다 보니까 10월 말까지도 출하가 됐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찍 추위가 오면 작년보다 좀 더 추위가 일찍 오다 보니 한 10월 중순쯤 되면 국내산 아스파라 출하는 마무리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10월 중순이면은 우리 아스파라거스 이제 볼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세에 대한 좀 우리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쯤 가격 형성한 상황이에요? 저는 지금 현재 지금 뭐 10,000원대 후반 경매되고 되고 있습니다만 주반으로 봤을 때 2만 원대 이상 나올 것이고요. 다음 주 가면 조금 더 오를 소지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만 원 중반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스파라거스 2만 원 중반대면은 네네. 좀 걱정되는 게 또 소비자들이 좀 좋은 건 아는데 너무 비싸다 해서 좀 주춤하지 않을까 내미는 손이 좀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예, 그렇긴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물량이 줄어서 시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서는 출하 물량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소득적으로 대려 어떻게 보면 성수 출하할 때보다도 소득적으로 좀 더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참조하셔가지고 조금 비싸도 많이 좀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전해주신 대로 지금 시세가 높지만 마냥 지금 뭐 산지에서 좋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양이 워낙 지금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받쳐주면서 또 양이 유지돼야지 산지가 또 웃을 수 있는 그런 또 시세가 만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정도 가격 형성이면 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전체적으로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 1년 초달에서 한 200톤 가량 발행이 됐었고요. 평균 키로 단가는 한 10,000원대 초반 정도 경매가 됐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한 270톤 가량 반입이 됐고요. 경매 단가는 한 950원대, 그러니까 9,500원대로 작년보다 한 1,000원 정도 이제 그 반입량이 늘면서 지금 그 시세는 떨어진 상황인데 점점 더 홍보가 되고 있고 또 소비자들이 찾는 기호송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물량이 좀 더 늘어도 앞으로도 시세는 좀 더 오를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실 이제 모든 채소들이 좀 이런 흐름을 타야 될 것 같아요. 시세가 상승하면서 조금 소비가 주춤할 법도 한데 계속해서 아스파라거스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사랑을 받으면서 앞으로의 시세 상승의 여지는 충분히 있는 작물 중에 하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사랑을 갖고 좀 재배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들고 온 아스파라거스 좀 크기 참 좋은데요. 품질은 좀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지금 품질들은 이제 마무리 단계라도 품질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생육이 저하되면서 휴면기에 들어가면서 생육이 저하되면서 수량 자체적으로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품질적으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뭐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요, 이 시기에? 수량적으로 안 나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네. 이제 품질적으로는 대려 뜨거울 때보다도 품질은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사실 우리 아스파라거스를 가장 이제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기가 5월 달 정도로 알고 있어요. 4월부터 5월, 6월, 7월까지가 성수 출하되는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기는 좀 양은 줄어들지만 오히려 좀 뜨거운 날보다는 이맘때도 품질이 더욱 좋다고 합니다. 네. 이 시기에 경매사님 좀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좀 뭐 마무리 작업들 좀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도움되는 좀 정보 좀 함께 전해주세요. 좀 마무리 작업하면서 좀 이런 부분들 챙기시면은 마지막 시세 끌어올리는데 어떤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신규 농가분들이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신 품목인데 단연전 신문으로서 첫 해하고 2년째까지는 수확량이 없습니다. 최장 15년까지 수확이 가능한 품목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 밑에 흰대 부분, 상품성이 약간 억센 부분이 많습니다. 이 억센 부분을 즙으로서 많이 가공을 하시는데 이 즙 같은 경우는 식품으로 따로 허가를 받아서 또 활용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즙 활용 방법까지, 부산물 활용 방법까지 같이 생각을 하셔야만 상대적으로 농가 소득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산물을 활용해서 특히나 많은 요의점, 주의점을 기울이고 또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하는 품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다 또 좀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는요.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아스파라거스가 좀 더 대중화되면서 찾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신다면은 시세 상승의 부분은 뭐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번 주 어떻게 지금 아직 주 초잖아요. 네네. 주 후반으로 가서 경매 분위기 좀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김 이사님?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물량이 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세는 오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2만 원대 이상 형성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 2만 원 중반까지도 키로 단가 형성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주 후반 또 다음 주까지도 좋은 시세, 뭐 2만 원 중반까지 시세에 좀 상승의 여지까지 짚어주셨고요. 네네. 10월로 넘어가고 10월 중순까지 뭐 최고 시세 좀 도달하겠네요, 경매사님? 아무래도 물량이 성수사되는 이제 그 봄이나 여름보다는
지금 물량이 주는 이 시점이 가장 그래도 시세는 좀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몸에 참 좋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어떻게 좀 저 요즘 피곤하거든요. 예, 피로에도 참 좋다면서요? 네. 네. 아스파라 주성분은 아스파라긴산이라고 콩나물보다도 100배 이상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00배? 예, 그러다 네. 보니까 간 해독에는 정말 탁월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 이맘때 좀 피곤하신 분들요, 또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 우리 아스파라거스 활용한 또 즙도 있다고 하니까요, 좀 많이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이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는 보통 스테이크, 소고기 스테이크 드실 때 같이 곁들여 드시는 네. 경우가 많은데 이 돼지고기랑 함께 먹어도 궁합이 아주 잘 맞는다고 합니다. 저도 요리를 할 때 나중에 아스파라거스와 돼지고기 궁합으로 좀 요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저는 돼지고기 먹을 때 가끔 아스파라거스랑 같이 먹기도 하거든요. 이게 소고기랑 먹을 때랑 좀 약간 다른 또 맛도 있고요.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지금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나, 좀 먹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체 감염이 없어서 무해하다는 거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통 전에요, 모든 돼지고기를 도축장에서 철저히 검사해서 이 안전한 돼지고기만을 시중에 공급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아스파라 경매 상황 조혜담 리포터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광주 서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리포터 조혜담입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이 아스파라거스가요, 지금 이곳에선 소량으로 또 반입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경매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사님. 네. 지금 아스파라거스를 좀 고이 또 들고 나오셨어요. 네, 보기만 해도 굉장히 파릇파릇하고 좀 깨끗하다라는 느낌이 물씬 전해 들거든요. 네. 네, 지금 이게 어느 지역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강주권 아스파라거스는 주로 생산 지역은 해남, 그리고 신안, 임고, 전라북도 쪽에서는 마령 쪽에서 많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교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게 출하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예. 좀 아무래도 많이 좀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주 출하 시기는 3월에서 6월 사이에 출하가 많이 됩니다. 그때는 보통 성장 온도가 15도에서 20도 사이에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봄철에 생산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봄철에 노지거와 하우스거들이 출하가 많이 됨으로써 가격도 제대로 형성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하지만 지금은 주 출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소량으로 반입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소량이라고 하면 보통 평균 몇 박스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일평균 한 10박스 내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주 출하 시기 좀 3월에서 6월 사이에선 보통 몇 박스 정도 들어와요? 그때는 보통 40에서 한 60박스 정도 이렇게 출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박스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예. 지금 10박스 들어온다고 했을 때 지금 오늘 킬로그램당 예. 얼마 정도에 좀 형성이 됐나요? 보통 전국시대 비교 분석을 해봐도 네. 해보면 보통 14,000~15,000원 정도 이렇게 많이 형성을 합니다. 저희 또 오늘 14,000원대 형성을 했습니다. 농가에서는 지금 이 시세를 두고 어떤 말씀들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예. 지금은 농가 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농가들은 여기에 대한 아스파라거스 생산에 대해서 많은 희망과 꿈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중민들 수요들도 많이 증가가 되고 이런 네. 추세입니다. 매년 아스파라거스가 입하됨으로써 보통 한 3~4년 정도 흘러가는데요. 갈수록 수요가 조금씩 증가됨으로써 좋아지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가분들이 좀 예. 찾는 분들이 좀 많아주시다 보니까요. 예. 좀 힘이 더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경매사님, 제가 아까 예. 이 아스파라거스를 살짝 이렇게 만졌을 때 좀 차가운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걸 좀 냉장고 창고에서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물론 농가에서도 생산한 뒤에 이제 냉을 좀 주죠. 보통 보관 온도가 마이너스 1도에서 한 영상 한 3도 정도 사이에서 이렇게 보관하게 되면은 지금 보면 아스파라거스 밑에 부분 같은 보면은 육질들이 그대로 보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보관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이게 좀 질겨집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보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산지에서 막 들어온 이 아스파라거스를 또 이제 품질 관리를 위해서 네. 도매시장에서 또 따로 냉장 창고로 또 보관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현재 수요가 증가하고를 하고 있고 예. 또 구매력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전라도 광주 서부 농산물 도매시장의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로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인근에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마트라든가 고급 식당이라든가 특히 또 H시장 같은 데도 이렇게 곳곳에서 아스파라거스를 찾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요. 예. 한동안 이 시세도 계속해서 쭉쭉 좀 잘 뻗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안 또 경락가 어떻게 예. 전망하고 계시죠? 매년 3, 4년 이렇게 경매를 해보면은 가격이 일정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통 3월에 출하를 되게 되면은 뭐 3월 후반기부터 해가지고 6월 한 중순까지는 가격대들이 저희 회사 같은 경우 보편적으로 500g 단위로 많이 판매가 되는데 언제나 보통 6,000원, 7,000원 정도 이렇게 좀 고가일 때는 8,000원까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분석을 해봐도 이 가격대들이 좀 이 선별도 잘 해오시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만은 그대로 가격이 좀 유지돼가는 것 같고 농가하고 대화도 나눴을 때 찾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심지어는 공판장에도 출하도 안 되고 바로 이렇게 다른 곳으로 직접 직거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경매사님. 예, 맞습니다. 발수 수요는 늘어가고, 네. 우리 보통 소비자들도 이 좋은 것을 맛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네. 행복합니다, 경매사님. 감사합니다. 네, 경매사님 마지막으로 또 농가에 좀 특별하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보통 보면은 대농가들이라든가 전문화된 그런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선별을 아주 잘하셔요. 잘하시는데 소농들 같은 경우는 좀 선별이 좀 미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좀 피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선별 기준, 선별을 잘하시고 출하 시기를 꾸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전자의 부추도 이야기했지만은 아스파라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출하가 되면 홍수 출하가 됩니다. 꾸준하게 내가 생산된 만큼을 꾸준하게 상품이라 생각했을 때 꾸준하게 출하를 해주시면은 가격 형성 지점이 원만하지 않을까. 지금 흐름대로 원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경매사님께서 짚어주셨던 것처럼요. 앞으로 꾸준히 또 정성껏 예쁘게 이렇게 또 올려 보내주시면 좋은 경락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출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시세는 또 상당히 안정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처럼만 열심히 힘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서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아스파라거스 경매 상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열무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3,142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와 같은 가격이 되겠고요. 느타리버섯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034원에 판매됐네요. 이 가격 어제보다 8원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시금치 1kg 상품 기준 소매가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13,552원을 기록했습니다. 315원 더 떨어진 가격이네요. 풋고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251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2원 더 하락했습니다. 네, 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8,951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은 2,123원이었고요. 돼지 목살 2,107원에 판매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는 5,092원에 판매가 됐네요.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국내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에서 넘어온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국가정보원이 북한 전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돼서 평안북도 같은 경우 지금 돼지가 전멸 상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추정으로만 여겨졌던 이야기가 이제 좀 힘을 받은 그런 상황인데요. 네. 국정원이 국회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난 5월 북한이 국제기구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신고했지만 방역이 잘 안 돼서 북한 전역에 돼지열병이
상당히 확산됐다는 징후가 있다는 보고 내용이 있고요. 북한에 고기가 있는 집이 없다는 불평 섞인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수집하고 공동 방역을 하기에는 북한의 협조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파주에서 4번째 추가 발병으로 방역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는데요. 정부는 경기와 인천 그리고 강원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돼지 이동 중지 명령을 다시 발령했고요. 48시간 동안 돼지 농장과 도축장, 사료 공장 등은 차량 출입이나 돼지 반출이 금지됩니다. 네, 그리고 방역 당국은 태풍 타파로 인해서 그동안 뿌려둔 소독약과 생석회 등이 씻겨 내려갔다고 보고 다시 방역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감염 경로가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만큼 잠복기인 2주가 고비라고 합니다. 모두 심적으로 힘드시겠지만 네. 계속해서 방역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내일 방송에서는요. 양파와 단감 그리고 토마토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